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운트의 영상. 오늘 볼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1대100 스케일 무등급 레겐듀엘 건담입니다. 버서스 아스트레이 제품이고요. 이쪽도 다른 제품하고 같이 놓았을 때 박스 아트가 좀 일관성이 있어서 보기 좋게 보입니다. 예. 2009년 9월 발매고요. 가격이 2,500엔입니다. 먼저 남는 파츠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스티커도 하나 들어갑니다. 마킹 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눈만 붙였고 센서는 하늘색 계통입니다. 클리어 파츠가 머리 부분은 투명 클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 파츠고요. 이런 거 좀 남네요. 다음 빔사벨 런너. 가까이에 남는 게 있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건담의 얼굴입니다. 눈이 별도 파츠이기 때문에 눈 없는 페이스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백팩이 남고요. 그리고 이런 파츠들, 어설트 슈라우드의 소매죠. 손도 하나 있는데요. 이 손은 손바닥에 돌기가 없고 이쪽은 손바닥에 돌기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한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건담의 얼굴 정도는 TV판 형상으로 교체할 수가 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레인지 자체가 날카로운 이 페이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바꿔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건담 마크 3를 좀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색상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옅은 팥죽 색깔 같은 게 어딘지 모르게 건담 마크 3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건 이런 색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얼굴이 뾰족한 제타 계열인 거. 재밌는 게 이 VS 아스트레이 설정에서도 이런 타입의 페이스를 GZ 타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자인지도 설정이 없는 것 같고 그냥 GZ 타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타 건담 계열에 대한 오마주가 좀 담겨있는 설정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버서스 아스트레이의 디자인을 즐기는 요소이기도 하죠. 별로 안 어울리는 게 막 섞여 있습니다. 이런 외형으로 되어 있고요. 대단히 묘한 조합입니다. 그럼 기체 각부하고 무장이나 이런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따르면 파일럿은 카이트 마디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용병하고는 좀 달라요. 용병은 모빌 슈트가 관련되지 않은 일도 하는데 이 사람은 모빌 슈트 관련된 일만 하청받는 업자라고 해요. 초인류 파일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빌 슈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 대밖에 존재하지 않는 모빌 슈트 같은 것도 소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기 같은 거. 그 메탈 빌드에서도 보면 특이한 장비나 아니면 레플리카 기체 같은 거 주문해서 구입하는 그런 설정 같은 게 나오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아저씨인데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목표였다니. 그리고 이 사람은 서커스라고 하는 그 에이스 파일럿 육성기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여기 서커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드 세계관에 이런 게 있나 본데 코디네이터를 만들 때 외모 같은 것들이 원했던 것과 다르게 조절되어 있는 경우에 애니메이션에서도 잠깐 나오잖아요. 눈 색깔이 다르잖아 하고 항의하는 그 부모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모들이 자식을 유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이 서커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부 걷어다가 전투 코디네이터로 훈련을 시켜서 팔아치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서 자기 몸값을 치룬 다음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후쿠다 감독은 모르는 설정이겠죠. 이런 외전에 있는 설정 같은 건. 레겐듀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콜로니 안에서 전투를 하는데요. 바주카를 쓴 다음 바로 떼어버립니다. 바로 이 바주카입니다. 듀엘 건담의 바주카로도 유명한 게이볼그가 장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주카를 암을 통해서 그대로 백팩에 장착된 상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건 분해를 해서 끼워야 하는데 손잡이 자체는 가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할 수 있고, 이 바주카가 달려있는 이 백팩이 놀라지 마십시오. 스트라이커 팩입니다. 그것도 바주카 스트라이커라고 합니다. 설정을 너무 남용하는 느낌인데 아마 이것도 후쿠다 감독은 모르겠죠. 바주카 스트라이커고요. 근데 이름하고 다르게 이 바주카만이 아니고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에 아그니포를 장착할 수도 있다고 설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갈아 끼우는 거겠죠. 근데 프라모델 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프라모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설정으로는 아그니를 끼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그니포를 여기에 끼울 수 있으면 그냥 이걸 빼고 런처 팩을 장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규격인데? 근데 설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 데이터 자체가 런처 스트라이커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냥 서브 암을 등에 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름은 바주카 스트라이커입니다. 뭐 여기서도 바로 떼어버리죠. 그러니까 떼어버리겠습니다. 펑! 조금 더 기동성이 올라간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빔 실드, 이거 코즈믹 이라 기체들 연합 쪽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실드라고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데드웨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는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보이는 실드인데도 볼 때마다 참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조 손잡이 부분도 여기에서는 제조합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웨이트가 발생하니까요. 카이트 마디건의 미션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음으로는 빔 사벨입니다. 빔 사벨 렉이 무릎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무릎 아머 디자인 멋있지 않아요? 뭐 프라판 개조해서 만든 것 같이 생겼는데 멋있습니다. 이렇게 돌린 상태로 잡는 거겠죠. 저의 취향적으로는 이렇게 역수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탱 하고 빼면, 주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돌기가 없는 쪽을 끼우고 있기 때문에 돌기가 있는 쪽을 써야 고정이 좀 튼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뽑는 거죠. 멋있는데 단점은 카이트 마디건 뿐이네요. 생각 외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메인 히어로가 될 수 없는, 양상기보다는 조금 위인, 풀메탈 패닉으로 치면 8K 같은 그런 정도의 존재감으로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에너지 빔포가 있습니다. 빔포가 아니고 빔 라이플이죠. 고에너지 빔 라이플. 57mm 구경으로. 근데 이 라이플은 듀얼 건담도 쓰고 있는 라이플이라서 지금 이 결합 조인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듀얼 건담의 라이플이죠. 그레네이드도 한 발 있고. 근데 한 발인데 엄청 크지 않아요? 폭격기가 투하하는 폭탄 같이 생겨가지고
자, 이런 포즈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소독스하게 취해보았습니다. 다음 반대쪽에도 라이플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잘 안 빠진다는 공통점이 일단 있는 거죠, 양쪽 다. 이 라이플은 듀얼 건담 어깨에 달려있던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바를 라이플 손잡이를 이렇게 달아서 건동건동하긴 하는데 고정성이 루도라가 됩니다. 115mm 레일 라이플 루도라라고 합니다. 근데 루도라는 최근 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블랙나이트 스쿼드 기체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루도라가 같은 세계관 안에서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건담 시드 프리덤 제작진은 이 무기의 존재를 모르겠죠, 아마도. 외전 딸이니까. 시바를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숄더 유닛이라고 여기에 부스터 같은 게 있죠. 게일 스트라이크의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채용했다고. 그런데 그 게일 스트라이크처럼 접근전 몰빵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작다고 합니다. 허리 아머가 앞쪽에 달려있는데 이게 앞쪽에만 이렇게 달려있는 이유는 사이드 아머를 폐지하고 여기에 그 무장 거치용 커넥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방어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앞쪽에 이걸 했다고 설명서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드 아머를 폐지하고 무장 거치용 웨폰 렉을 만든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이 웨폰 렉이 꽤 뻑뻑하게 끼워져서 끼웠다 빼면 갈려서 가루가 나옵니다. 부품이. 굉장히 뻑뻑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 아머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데 이전 듀얼 건담 같은 경우에는 어설트 슈라우드가 그 장갑을 퍼지하면 추가적으로 장비했던 무기까지 전부 퍼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황에 맞춰서 불필요해진 무기를 하나씩 퍼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웨이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된 무장 퍼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듀얼 건담이 무장을 여기 추가 무장 미사일이나 시바나 손에 든 무기 같은 것도 일단 소매 같은 거 빼야 되니까 손을 일단 놓고 소매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무기를 전부 일시에 퍼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 기체는 그런 거 없이 뭐 하나씩 퍼지할 수 있게 불필요해진 무기를 퍼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기 장착하고 있는 걸 버린다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것처럼 백팩 떼고 실드 떼고 이러는 것처럼. 그럼 일반적인 모빌 슈트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버리기 위해 장갑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근데 외장 자체가 많이 변경되어서 이게 일체형 동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딱히 막 이게 분해된다는 설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설명서에는. 근데 좀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을 하면 불가능해졌다라든지 일체화되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상한 여지를 남기는 듯한 말이라서. 일단 프라모델 상으로는 여기까지는 뺄 수 있는 거죠. 이거하고 프론트 아머하고. 그러면 뭐 반 듀얼 건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앵클 가드 쪽에 추가 파츠가 들어갑니다. 이게 사이드 아머 있던 게 여기로 내려오고요. 앵클 가드가 되고요. 이거 어깨 측면에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 아래쪽으로 갈수록 볼륨이 커지는 형태가 되어서 기본 조형에서 발이 크던 단점이 좀 상쇄가 되고 있어요.
그런대로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물론 최근 키트에 비하면 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은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괜찮다는 거죠.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머리 회전하고요. 볼 조인트죠. 1대 100이니까 무등급 그렇게 크게 가동성이 좋진 않은데 어깨 부분 인출되면서 여기 프레임이 드러나는 기믹도 있고 발은 단일축 관절 90도 좀 넘게 접히고 허리는 아래쪽에서만 약간 돌아가는데 장갑부가 걸쳐져서 걸리적거려서 별로 많이 안 움직입니다. 요만큼이 한계입니다. 프론트 아머는 가동축이 있기는 한데요. 안으로 많이 움직이고 앞으로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동합니다. 색분할이라도 이거 해준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허벅지 부분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이중관절인데 무릎 이 위가 약간밖에 안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도 무릎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정강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빌 슈트를 멋있는 것만 골라서 수집하고 계신 대부호 카이트 마디건 선생님의 레겐 듀엘이었습니다. 레겐 듀엘의 레겐은 독일어로 B잖아요. 레인이죠. 근데 설명서에서 표현하기로는 전장에 피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라고 써 있습니다. P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블루트인가요? 블루트 레겐이어야 되겠죠. 피해 비로 하려면. 빨간색이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여기에 앤디 히의 기체 게일 스트라이크하고 소키우스의 헤일 버스터까지 버서스 아스트레이 기체들이 속속 등장.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서스 아스트레이 기체는 이 세대가 끝입니다. 그래서 버서스 아스트레이는 이것으로 마지막이고요. 다른 기체들도 꽤 매력 있는 재조합 키트들인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